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드디어 승인됐습니다. 리플도 엄청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판 회장입니다. 와, 지금 새벽에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리플의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이 났습니다, 드디어. 주요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인데, 리플이 다시 엄청난 동력을 통해서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진짜 온갖 억가를 당했기 때문에 참 리플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요. 네, 제가 그렇게 리플릭스 영상에서 진짜 이때부터 요때까지 다 그냥 계속 리플릭스 영상 찍으면 여러분들 담배 필 거 안 피시고 리플 사시고요. 그냥 메인 시드 넣지 말고 이 과정으로 적금 든다 생각하고 그냥 저금통 넣듯이 넣다 보면 뭔가 도지의 느낌이 난다. 2021년에 도지의 그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했는데 일단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다. 리플이 가면 좋아요.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은 리플을 참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냥 리플 영상만 계속 찍으면 구독자 10만을 가는 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이 리플릭스 1탄을 처음 찍은 게 2022년 9월이에요 보니까 요때거든요. 요때쯤인데 그리고 급등을 했다가 또 눌렸을 때도 또 찍어요. 계속 찍어 그냥 계속. 이때가 진짜 거의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이때보다 이건 코로나 비우니까 이전 상승장인 거고 제가 이때 리플릭스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렴의 선을 그으면서 요 분의 이탈 이게 도지도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됐으니까 오늘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도지도 원래 워너마켓에 상장되기 전에 얘가 워너마켓 상장을 아마 한 이때쯤 했을 거예요. 이때 아마 급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도지가 워너마켓 상장하기 전에 BTC 마켓에서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이때 수렴을 보면은 이렇게 그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렴을 약간 이탈한 다음에 바로 올려버리면서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리플릭스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프로 악플러들은 또 찾아볼 거야 다 하나하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도지코인이랑 비교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으로 일단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정말 이제 리플이 오르면 기분이 좋은데 참 한편으로는 놀라운 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가 이제 가끔씩 어디 막 돌아다니면은 무슨 리플로 결제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진짜 한국은 왜 이렇게 리플에 진심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리플에 진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 타이밍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리플릭스를 이때 찍은 거고 이때부터 지금 동영상이 유튜브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리플릭스 리플라디오에 이거 재생 목록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2년 전부터 해서 요때인데 2년 전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 9월 달이거든요. 보시면 이때 2022년 9월 달 요때부터 보세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린 게 그냥 천천히 적금 들듯이 해라 했으면 메인 시드를 여기다 박지 말고 그럼 조급해지니까 천천히 하다 보면은 이거 2년 동안 했으면 적금도 진짜 몇백은 들어갔겠다 솔직히. 그죠? 담배 필 거 안 하고 커피 마실 거 안 마시고 마셨다 치고 저거 넣고 이랬으면 솔직히 몇백은 됐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얼마입니까? 그죠? 그럼 평단이 거의 한 이쯤에 형성이 돼 있을 거야 되거든요. 이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계속 했다면 그럼 여기서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올라간 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였고 리플로 여기를 번 사람들은 진짜 벌 자격이 있었다라고 이번 영상을 기회로 해서 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지의 움직임을 좀 참고하면 그러니까 저번 시즌 도지의 움직임 참고하면 리플도 어느 정도 뭔가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또 이제 이쯤 돼서 얘기하면 과도한 희망 에러를 돌릴 거야. 제가 그래서 리플을 언급을 못 하겠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중간에 이런 이슈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때 얼마나 따라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말씀 그리고 간증도 좀 해주세요. 이 간증이라는 표현이 웃긴가? 나 이때부터 봐서 했다 그렇게 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댓글도 달고 제가 무슨 거짓말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때부터 이렇게 샀으면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메인 시드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이때 계속 못 샀을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사니까 그냥 뭐 즐겁게 살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단이 중요하기도 하고 개수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리플이 이런 이슈를 터지기 전에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글에서 초고성능 양자치 밀로오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비트코인 보안에 미칠 영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비트코인이 암호화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먼 미래의 기술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게 나오면서 이거 비트 조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퍼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관련된 어떤 전공을 하고 연구를 하는 분들을 이제 건너서 좀 물어보니까 들은 답변이 일단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다 되려면. 근데 저는 한국에서의 기술보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항상 이런 걸 앞서서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원천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그나마 중국이 따라가는 거지 미국을 이길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아마 뭐 1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뭐 한 5년 정도 걸리려나? 6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뭐 더 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데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결론은 뭐냐면 이번 상승장에 영향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시점에 이걸 퍼드로 작용한다는 건 이걸 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매집을 하고 싶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럼 여러분들 그냥 장단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 어차피 저는 구독자가 4만 달러밖에 안 되는 학고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시장에 영향력이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냥 적당히 겁먹은 척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운전수들이 여러분들이 공포네? 야 이거 공포 무조건 매수해야 돼 이러면서 다 그딸까지 달려들잖아요. 그럼 더 떨궈요. 공포를 안 느끼네? 더 떨궈요. 이렇게 하면서 더 매도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적당히 좀 무서워요 이러면서 뒤로는 조금씩 사놓고 아주 무서워요 이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스탠스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적당히 겁먹은 척을 해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지나고 나서는 강력한 매수 신호임은 맞으나 보면은 이 노란색 박스를 잘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시그널이 뜬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이뤄지고 비트가 올랐는지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가 오르는 게 맞지만 당장 이렇게 막 V자 반등이 오고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필요하다라는 거, 인내심은 필요한데 뭐 우리가 이번 3월부터 10월까지 가는 무슨 뭐 7, 8개월 횡보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없을 거다 이제는. 고각 상승이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캔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을 좀 보면은 되게 재밌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요 3개는 끄고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때랑 비슷한 모양들을 우리가 주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면 아직 여기는 닿지 않았습니다. 여긴 닿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꼬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때랑 비슷한 게 언제냐 하면 이때랑 비슷해요. 근데 이때는 알트가 사실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도미넌스가 높을 때예요. 그래서 오르고 있는 단계였고, 근데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상황과 비교를 하면 이때랑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니면 이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됐든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자, 2가지 가능성 다 말씀드릴게요. 이번의 가능성이면 이거 이후에 알트 불장 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미넌스를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도미넌스를 보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2월 달을 한번 보자는 거죠. 보면 이 12월 달에 도미넌스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1번의 가능성이나. 근데 비슷한 건 뭐냐면 캔들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이건 부분 우리가 보면은 자 보세요. 이때 캔들을 보면 양음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꼬리인데 보시면 이때도 보면 양음인데 꼬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아 올리면서 주봉이 마감되면 이거랑 비슷해지긴 해요. 근데 이때 보면은 12월 7일 뭐 이런 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일봉으로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이런 과거 차트는 정말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비슷한 패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그렇죠? 이거 다음에 어쨌든 도미넌스가 더 오르면서 비트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1번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번에서 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도미넌스 고점은 이제 이때부터 이미 나온 상황이고 1월 3일이 고점인가 그렇거든요. 여기서부터 비트는 오르는데 도미넌스는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뭐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보시면 도미넌스 볼게요. 이런 거죠. 여기서 내려가다가 중간에 반등 내려가다가 중간에 반등 뭐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도미넌스의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는 언제와 닮았냐? 아까 두 번째 경우 2021년 1월과 닮았는데 근데 비트코인 캔들로만 보면 12월과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2가지 가능성 모두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비율을 줄였다가 다시 늘려라고 주말에 말씀드렸죠. 그럼 늘려놨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나머지를 알트를 계속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 계열의 반등이 좀 좋아요. 그래서 이더 계열 중심으로 포포를 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리플 이런 애들도 가면은 당연히 이제 스텔라 루멘 이런 애들도 갈 것이고 그리고 보면 오르는 애들 보면 다 그런 류예요. RWA, DeFi 이런 애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 짤 때 이걸 참고하셔서 짜면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지만 어디서 도대체 사라는 거야. 어디가 좋은 건데. 리플도 마찬가지잖아요. 리플도 리플릭스를 찍으면서 리플 좋은 거 사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리플 도속이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쨌든 사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도 언제 사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 영상을 찍었던 사람으로서 집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안겨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이 안 좋아도 어떻게든 이렇게 꾸역꾸역 한다는 거. 장이 더 좋아지면은 그냥 거의 손절 없이 픽을 난사한다는 거. 그래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다 제공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오시면 회원 전용 커뮤니티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에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명단 확인이 불가해서 추후 강퇴당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김에 선물방까지 말씀을 드리면 선물방은 멤버십과 다른 별도의 방이고요. 선물만 하는 방입니다. 이렇게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역대급 청산이 나고 눌림이 와도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손절이 나도 다시 수익을 이런 식으로 복구 그리고 이익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선물 매매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사토시 차트인데요. 보면은 이런 구간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달리는 구간이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더 계열이 괜찮다라고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미넌스를 극대화시키게 낮추려면 이더가 올라야 돼요. 이더가 시총 2등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줘야 도미가 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가 올린 걸 가지고 알트장의 시작을 이더가 혀를 뚫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알트들이 계속 오르는 그런 구조가 보통 알트장의 순환이 되는 구조로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을 거부했는데요. 어쨌든 뭐 아마존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있고 거절도 어차피 똑같아요. 현물 ETF도 처음에 거절하고 뭐 연기하고 뭐 생쇼를 하다가 결국 다 받아들이듯이 이번 메타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트럼프도 지원 사격을 해주면서 국가들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버블을 무진장 키워간 다음에 대중들한테 그걸 다 떠넘기고 엑시트 하면서 뭔가 이후에 경기 침체도 같이 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 좀 굴리고 있는데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계속 트럼프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푸시하고 있어요. 대통령 되기도 전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 기대감을 이렇게 올리지만 트럼프가 되면 정말 무슨 세상이 바뀔 것 마냥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트럼프가 됐더니 별로 바뀌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1차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다. 트럼프 취임 때. 그리고 현물 ETF 때도 승인이 난 다음에는 막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파동 더 올리는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게 마지막 불장이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불장의 고점은 시기는 굉장히 빠를 것 같지만 고점의 상승폭 자체는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인프레임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빨라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트가 좋은 게 항상 억가를 많이 당해가지고 나스닥 기술주 날아갈 때 코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탈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코인이 진짜 개 노잼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유잼이잖아요. 그 유잼의 기간이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동안 못했던 걸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는 맞다. 그러나 최근에 단기적인 장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매집은 조금씩 해도 그래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고래가 오케이 이쯤이면 개미 다 털었겠군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도미넌스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12월의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2021년 1월과 가깝다는 거. 근데 12월이면 좋은 건 이 과정에서 흔들기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상승장 자체는 길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매집할 시간이 더 있다는 거죠. 그건 장점이지만 중간에 고통이 또 있다는 거.
왜냐면 이번 고통도 여러분들이 진짜 막 죽겠어요 하고 막 곡소리를 내는데 그 상황이 되면 또 힘들 수는 있거든요. 다만 긍정적인 건 상승장이 길어진다라는 거, 매집할 시간이 또 많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원칙을 지키면서 내 심리를 다스리는 것이 상승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들뜨지도 말고 너무 겁내지도 말고 일상적인 패턴을 가져가다가 상승장 고점에 털고 출금까지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뭐 신난다, 재미난다, 아파트 이러면서 그냥 막 평생 소리 지르면서 다녀도 돼요. 근데 그거는 출금을 한 이유라는 거, 시장을 떠난 다음인 거니까 지금은 어쨌든 온갖 억가들을 당할 것이고 온갖 버드도 나올 것이고 온갖 흔들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냥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롱복 회로를 돌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일정한 리듬을 좀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진짜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을 했지만 몇몇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 실현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좀 수련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클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시장이 최고점 근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되게 좋은 말들이에요 보면. 근데 요때와 비교하면 좀 적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가벼운 조정 가볍진 않겠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냥 조정 정도로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넥스트 웨이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빅테크의 유입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어쨌든 튄다라는 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코인베이스가 개입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낸스에서 많이 팔았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사상 가장 큰 비트코인 급등 로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신고점을 본격적으로 뚫고 고각이 나온 시점에서는 비트가 한동안 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말고 좀 더 가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좀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부다비 금융당국도 유리를 인정 가상자산으로 승인했다. 점점 받아들이는 시점에 여러분들을 자꾸 퇴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겁을 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너무 과도한 뭐 행복 회로는 돌리지 마시고요. 그런 도파민에 여러분들 절여져서 안 됩니다. 김장하듯이 그게 절여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수 국가를 비트코인을 달러 보유고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내년에도 상승세 유지 전망한다는 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너무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늦게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빨라요. 지금 겨우 김프 조금 끼고 뭐 역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또 떴는데 제가 좀 이거는 할까 말까 했지만,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레이달리오를 되게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레이달리오가 이 변화하는 세상을 좀 늦게 받아들여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채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하는 말이 이제 채권하고 금 얘기를 많이 했다가 비트코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인식이 바뀌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부터 인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누가 인식이 바뀌겠습니까? 대중들이 인식이 바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달리오가 어쨌든 투자 현인이기 때문에 이걸 바뀐다는 건 결국 뭐냐면 어떤 하나의 인간 지표는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버블은 맞지만 이들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서 고점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클도 바이낸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다는데, 서클은 미국 쪽이라 바이낸스에서 뭔가 좀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감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 어쨌든 전체적인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되고 있구나, 코인 판도도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 후에 비트코인 가격에 집중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좋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되게 재밌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트럼프 취임 때쯤에 한번 좀 조심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중국 2025년에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장에 돈 많이 버시고 그 다음 한동안은 투자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항상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릴 때는 긍정적인 펌프질을, 너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를 넘어선 과도한 진짜 희망회로를 돌릴 때는 적당히 좀 하세요 이렇게 딱 억제까지, 이런 형태로 앞으로 계속 상승장 끝날 때까지 채널의 방향을 정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가 조금 있으면 41,000명 정도가 되는데 10만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59,000명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